자, 다음 볼게요. 자, 근거리 수평 용상 이항 용의 검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히 시기능의 어떤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는 환자들, 그리고 또 이제 원거리를 보다가 근거리를 또 보고, 또 근거리를 보다가 원거리를 보고, 이렇게 요 시각의 위치 변화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보다가 저쪽에 이제 교수님 얘기하는 칠판 쪽 보고, 또 칠판 쪽 보다가 핸드폰 보고, 이렇게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가 이렇게 시각의 위치 변화를 할 때 이제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좀 굉장히 많이 피곤하다, 갑자기 좀 뿌옇게 보인다더라.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좀 기대값이 낮을 확률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뭐 안경 이제 굴절 도수가, 교정 도수가 바뀌는 경우나 막 이럴 때도 어지러움을 좀 많이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누진다 초점 같은 경우도 좀 적응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 값이 좀 기대치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플리퍼 가지고 하면 되고요. 프리즘 렌즈가 달려있는 플리퍼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좌우에다가 보통 이제 나눠서 프리즘 양을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 프리즘 1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3 프리즘 베이스 인 렌즈를 넣게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3 프리즘 베이스 인을 1.5 프리즘, 1.5 프리즘 베이스 인, 그리고 이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은 6 프리즘, 6 프리즘 이렇게 쪼개서 넣고 사람 눈 앞에다 대고 근거리 시표 보게 하고서 수직으로 된 근거리 시표 보게 한 상태에서 프리즘 반전합니다. 프리즘 플리퍼를. 그래서 1분 동안 이렇게 반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바뀐 반전된 렌즈가 내 눈앞에 닿으면은 좀 흐리게 보인단 말이에요. 흐리게 보이다가도 우리 눈이 융합을 하면서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명하게 몇 번 정도 봤는지 1분 동안, 그래서 12번 이상 이제 보게 되면은 괜찮은 건데, 이제 그거보다 좀 값이 좀 많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것도 이제 근거리에서 융상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또 들어가 볼게요. 퍼시벌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퍼시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양안 단일 명시역의 중간 3분의 1 범위 지역이 편안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 범위에서 중간 부분 3분의 1 부분 정도 오게 되면은 아주 양안 단일시가 문제없이 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 3분의 1 지점을 P1이라고 그러고, 또 3분의 1 지점을 또 P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RC 더하기 NRC를 3분의 1로 나눈 것을 P1, 그리고 이 NRC 더하기 PRC를 3분의 1로 나눈 것이 어느 한 P2 지점,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이렇게 퍼시벌 기준으로 이제 그 양안시 처방, 프리즘 처방값 이렇게 구하는 거는 내사위 처방에 있어서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시벌 기준으로 처방을 많이 하고요. 이 두 식에서 P1과 P2 값을 이제 보고서 같은 부호가 나온다, P1도 플러스고 플러스 부호가 나오고 P2도 플러스 부호가 나온다, 그러면은 딱 이제 그만큼의 최소 프리즘 양이 처방되면 돼요. 그래서 P1하고 P2 중에서 이제 최소한 작은 플러스 값을 취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P1도 그렇고 P2도 그렇고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작은 최소 프리즘 양을 처방을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베이스 인 처방을 해가지고 하면 되고,
아까처럼 플러스가 나오면 베이스 아웃 처방해서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지금 우리 여기 PRC하고 NRC를 뭘로 정하냐?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상에서는 분리점을 가지고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흐린 점 안 사용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PRC, NRC에다가 분리점 기준으로 해서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이렇게 또 계산 직접 해보고 이러면은 좀 이해가 가니까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그림이지 좋은 거 넣어놨는데 허성 상대 폭주 베이스 인 방향, 실성 상대 폭주 베이스 아웃 방향.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 폭주력을 잰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인 프리즘이 쭉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제 눈이 몰려 이제 내전 운동을 하잖아요. 내전 운동. 그리고 실성 상대 폭주 이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계속해서 가입이 되면은 내가 외전 운동 하잖아요. 외전 운동. 응? 그 외전 운동 하다가 이제 딱 끊기는 지점, 그 분리 지점이 요 연한 파란색 끝부분 끝단위입니다. 그 끝단위 지금 보면은 PRC 5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라 써 있죠. 그래서 PRC 5 프리즘 베이스 아웃에서 이 사람 분리 브레이크업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분리가 생긴 거예요. 복시가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또 이제 왼편 보면은 베이스 인 프리즘 쭉쭉쭉 넣다가 15 프리즘 베이스 인이었을 때 분리점이 생긴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저기 연한 파란색 끝단 부분이 양 끝단 부분이 이제 분리점 이제 생기는 그 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해놨는데 요렇게 이제 끝단 지점까지 가면 안 되고 그 이제 가운데 중앙 한 3분의 1 영역 정도에 내 이제 양한시 기능이 돼야지 좀 편안하지 않냐라고 주장한 게 퍼시버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이제 베이스 인 프리즘 계속 들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분리점이 생길 것이고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에서 분리점이 생길 것이고 그 이제 끝나는 내 양한시 기능이 끝나는 그 끝단 그것이 이제 연한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이제 최대 힘을 썼을 때 이제 끝나는 끝단 지점에서 양한시 생활을 하면 평상시에 눈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한 단일시 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편안하게 이제 최대 힘을 발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지역에 그러니까 나머지 한 3분의 2 영역 버리고 3분의 1 영역 지역에는 우리 그 레인지가 그 시기능 양한시하는 그 레인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 게 퍼시버 기준.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PRC하고 NRC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제 분리점을 재고 나면은 지금 이 공식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한시 검사 해가지고 이제 그 사위 검사 처음에 하잖아요. 사위 검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뭐 내 사이 뭐 8프리즘이 나왔다. 뭐 외 사이 뭐 12프리즘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프리즘이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측정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측정해서 이제 검사해서 측정된 프리즘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처방을 할 때는 그 측정된 프리즘을 그대로 이제 넣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통해서 특히 이제 내 사이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PRC 데이터와 NRC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서 이 값에다 넣게 되면은 그 이제 프리즘 처방 값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지금 친구들 지금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빈 종이나 출력해놓은 요 이제 유인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대로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PRC가 22프리즘 나왔어요. 22프리즘. 응?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모건 박사가 그 실험에서 연구해 놓은 데이터, 기대치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PRC 데이터랑 NRC 데이터가 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기대치에 충족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PRC가 이제 2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라고 그랬어요. 22 프리즘 베이스 아웃. 저도 한번 같이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NRC가 15 프리즘 베이스 인이다. 그러면은 PRC 요 지금 이제 원거리 데이터에서 보면은 분리점이 베이스 인 프리즘이 들어왔을 때 19 프리즘 정도가 이제 기대치인데 이 사람 PRC가 22 프리즘이니까 기대치 이상이네요. 그죠? 그리고 NRC는 베이스 인 프리즘이 계속해서 넣어지다가 내가 이제 탁 분리되는 그 지점을 NRC라 그랬죠. 허성 상대 폭주 7 프리즘이 기대치인데 15 프리즘 정도는 나와요. 굉장히 좀 원활하게 양아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PRC하고 NRC 보면은 데이터 값이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P1에 한번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PRC를 이제 공식에 넣으면은 4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NRC 이제 베이스 인프리즘 같은 게 마이너스 부호가 분다 그랬어요. PRC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부호 들어오고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플러스 부호, 베이스 인 프리즘이 마이너스 부호. 오케이. 그래서 NRC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부호를 더해주면은 얼마가 되나요? 29 프리즘. 그쵸? 29 프리즘을 3으로 나누면은 39, 27 그래서 9.3 프리즘 정도. 그 9.33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나왔어요. 하나. P1 지점이. 오케이. 그리고 P2 지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5 프리즘 곱하기 2 해줘서 마이너스 30. 그리고 PRC가 22 프리즘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2 프리즘 나왔어요. 마이너스 12 프리즘. 마이너스 8 프리즘이죠. 계산자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3이 2. 마이너스 2.67 프리즘 베이스인. 그래서 P2는 마이너스 2.67 프리즘 베이스인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값을 보면은 한 P1은 지금 9 플러스 9.33, P2는 마이너스 2.67, 0을 포함해서 들어갔고 플러스 부호하고 마이너스 부호 이렇게 지금 P1, P2가 다르게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처방이. 프리즘 처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엔 또 다른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 공식에 넣어서 한번 또 풀어볼게요. 그래서 환자의 PRC 데이터가 30프리즘 베이스 아웃이고 NRC 베이스 인을 넣었을 때 언제 분리점이 생기냐? 12프리즘에서 분리점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P1 아웃 P2 나도 옆에 지금 한번 구해볼게요. PRC가 30이니까 이 PRC 60, NRC 베이스인 12프리즘이니까 마이너스 2, 12를 빼주면 48, 3 딱 떨어지네요. 16프리즘 베이스 아웃. 오케이. 그리고 P2도 한번 그볼게요. P2도 마이너스 12프리즘 베이스인 곱하기 12니까 24, 그다음에 30, 다음에 이것도 딱 떨어지네. 2프리즘 베이스 아웃으로 딱 떨어지. 지금 이렇게 둘 다 베이스 아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플러스 값이라 그랬죠. 베이스 아웃.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플러스고 P1, P2가 P1과 P2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퍼시벌이라는 학자는 최소한 이제 편안한 영역에 들어가서 양아시 기능이 원활하려 그러면은 P1과 P2의 그러니까 실성 상대 폭주
그 범위랑 허성상대 폭주 그 범위 안에 가운데 0이 지나가야 된다. 0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중앙의 3분의 1 영역에서 이 이제 0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플러스 2 베이스 아웃 2 프리즘을 해줘야지 0을 포함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2 프리즘 베이스 아웃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측정되는 사위량이 얼마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측정되는 사위량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내 사위 쪽으로 이제 뭐 당연히 갔겠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PRC하고 NRC 데이터 가지고서 이렇게 퍼시버 기준으로 이렇게 공식 내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근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00에 C 마이너스 뭐 125다. 뭐 직난시여서 180도다. 이러면은 그 도수 처방은 도수 처방대로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옆에다가 베이스 아웃 2 프리즘 이렇게 프리즘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내사위안 처방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이어지는 다음 주 시간에는 우리 외사위안을 이제 처방하는 공식을 좀 배워보고 실제 지금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집중해가지고 따라온 친구들 굉장히 좀 수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대면하지 않는 지금 이제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보면서 계속 정리하고 따라 받아 쓰면서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계속 과제를 내주고 있는데 과제 업로드는 거의 이제 과제 관리 평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업로드 해두시면 돼요. 나 이제 뭐 본인이 그 노트 필기한 거 두서 없이 또 필기한 것도 상관이 없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공부한 그 것을 보기 위한 공부를 시키기 위한 취지니까 그거 이제 부합된다고 하면은 뭐 저는 과제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알았죠? 그래서 수고했습니다.